날개뼈가 이렇게 올라가지 않게 최대한 아래쪽으로 눌러주며 당겨주세요. 당길 때 엄지손가락으로 당기게 되면 날개뼈를 최대한 아래쪽으로 누를 수 있고, 새끼손가락으로 당기게 되면 이렇게 어깨가 들릴 수가 있어 최대한 덤벨을 잡고 엄지손가락을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당겨주세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새끼손가락에 너무 힘을 풀어버리면 광배근에 텐션이 풀릴 수 있으니 생각만 엄지손가락으로 당겨준다는 생각으로 당겨주세요. 집에서 덤벨로 등 운동을 한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한계를 떠올립니다. 광배근은 크고 넓은 근육이기 때문에 반드시 턱걸이나 랩풀다운 같은 기구가 있어야만 제대로 키울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생각 자체가 많은 초보자들이 처음부터 운동을 어렵게 느끼게 만드는 대표적인 착각입니다. 실제로 광배근은 얼마나 무거운 중량을 드느냐보다 어떤 각도에서 얼마나 안정적으로 수축하느냐가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근육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을 집에서도 가장 잘 충족시켜주는 운동이 바로 원암 덤벨로우입니다.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만은 아닙니다. 구독자 수백만 명을 보유한 운동 유튜버 제프 니파드는 역시 광배근 운동을 설명하면서 등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건 중량이 아니라 몸통의 안정성과 팔꿈치 동선이라고 강조합니다. 그리고 그 조건을 가장 잘 만족시키는 대표적인 운동으로 원암 덤벨로우를 자주 언급합니다. 한쪽씩 수행하기 때문에 보상 동작이 줄어들고 광배근의 수축을 훨씬 명확하게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원암 덤벨로우가 초보자에게 특히 적합한 이유도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 팔씩 운동하기 때문에 상체가 과하게 비틀리거나 흔들릴 위험이 적고 한 번에 등 하나에만 집중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초보자들이 등 운동을 어려워하는 가장 큰 이유는 힘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어디에 힘을 써야 하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원암 덤벨로우는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해결해줍니다. 게다가 집에서도 덤벨 하나만 있으면 충분하고, 심지어 덤벨이 없어도 물병만 있으면 강한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 운동을 좀 해볼까? 라는 마음먹은 초보자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안전한 선택이 바로 이 운동입니다. 특히 광배근은 요추 근막에서 시작해 등 근막을 거쳐 상완골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넓은 근육입니다. 이 구조 때문에 광배근은 몸을 충분히 숙이고 팔꿈치를 옆구리 가까이에 두는 동작에서 가장 잘 수축합니다. 상체를 세운 상태에서 팔로만 당기면 자극은 광배가 아니라 승모근이나 후면 어깨로 이동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원암 덤벨로우에서는 상체 각도와 팔꿈치 위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원암 덤벨로우의 핵심 원리는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견갑이 먼저 움직이고 팔이 나중에 움직인다. 이 순서만 지켜도 등 운동의 절반 이상은 이미 성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덤벨을 당기기 전에 먼저 견갑을 아래로 고정하고 그 다음 팔꿈치가 자연스럽게 뒤로 이동하게 만듭니다. 이때 손으로 당긴다는 느낌보다는 팔꿈치가 뒤로 당겨진다 라는 느낌으로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겨지는 것 말고도 내려오는 구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덤벨을 적당히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광배근이 가장 길어지는 지점까지 바닥 방향으로 쭉 늘어뜨려 주세요. 이 구간에서 긴장을 유지하며 천천히 내려오면 광배근은 가장 큰 자극을 받습니다. 하지만 초보자분들 같은 경우는 너무 내리다 보면 광배의 텐션이 풀리고 어깨 부상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동작이 숙달되기 전까지는 너무 늘리지 마시고 텐션을 유지한 채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초보자분들이 자주 하는 실수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는 팔로만 당기는 경우입니다. 이때는 이두만 먼저 지치고 등은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상체가 너무 세워진 자세입니다. 이 경우 광배보다 승모근과 후면 어깨가 먼저 개입합니다. 세 번째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벌리는 동작입니다. 이렇게 되면 광배근의 단축이 거의 일어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골반이 흔들리는 경우인데, 광배는 골반 근막과 이어져 있기 때문에 골반이 돌아가는 순간 광배 전체에서 긴장이 풀려버립니다. 쉽게 말해 골반 고정이 곧 광배의 고립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원암 덤벨로우 자체는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다는 느낌이 드셨을 겁니다. 상체 각도, 견갑 고정, 팔꿈치 동선, 이 세 가지만 지켜도 집에서 충분히 광배 자극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운동 방법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집에서 운동을 해보신 분들이라면 아마 이런 경험 한 번쯤은 있으셨을 거예요. 운동을 못해서 쉬게 되는 게 아니라 운동 외적인 이유 때문에 흐름이 끊기는 순간들 말이에요. 널브러진 덤벨 들어다 옮기고 덤벨 나사를 조이고 풀고 다시 맞추는 이 과정이 처음엔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퇴근하고 피곤한 날엔 유난히 번거롭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일 하자 그냥 하게 되면서 운동을 자연스럽게 멀리하게 됩니다. 이때 느낀 게 하나 있습니다. 운동에서 정말 중요한 건 좋은 동작과 좋은 자세도 있겠지만 결국에는 계속 할 수 있는, 꾸준히 할 수 있는 환경이라는 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게 무게 조절 덤벨입니다. 세트 흐름을 끊지 않고 무게를 바로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이 운동을 습관으로 만드는데 큰 차이를 만들어줬던 것 같습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도 드실 수 있습니다. 근데 무게 조절 덤벨 좀 길지 않나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막상 써보니까 이 길이 덕분에 덤벨이 덜 흔들리고 손목과 동작이 훨씬 더 안정되었습니다. 특히 원암 덤벨로우에서는
광배에 집중하기가 더 쉬웠습니다. 가볍게 운동을 시작하는 분들에겐 저렴한 덤벨도 충분히 좋은 선택입니다. 다만 운동을 꾸준히 하고 싶다면 또 쓸수록 손이 덜 가는 장비가 오래 가는 것 같습니다. 집에서 운동을 계속 해보고 싶다, 전진작 가부화를 원하신다면 제가 쓰는 무게조절 덤벨 정보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두었습니다. 오늘 배운 원암 덤벨로 동작만큼 중요한 건 그 동작을 계속할 수 있는 환경 및 꾸준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